안녕하세요. 50세 이후 건강관리, 특히 근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년 이후의 건강 습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쩌면 좀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이 근시 문제가요. 사실은 장기적인 눈 건강에 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당신께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드릴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관리법까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자료들을 보니까요. 50세 넘어서는 좀 피해야 할 생활 습관들,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뭐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는 거나? 네네, 가공식품 즐겨 먹는 거? 아, 맞아요. 그리고 낮잠을 너무 길게 자는 거? 한 30분 넘게? 영양제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소홀히 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죠. 여러 자료에서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눈 건강 관련해서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 눈 건강이요? 네, 오늘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다룰 이 근시가 바로 그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한국 청년층의 한 80에서 90%가 근시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80, 90%요? 와, 진짜 높은데요? 네, 정말 놀라운 수치죠. 이게 단순히 그냥 시력이 좀 불편하다 이 정도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자료들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충격이었는데 이게 그냥 안경만 쓰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고도근시, 그러니까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 되는 경우요. 이런 경우는 망막이 떨어져 나가는 망막박리나 뭐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심각한 안과 질환의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심지어 망막박리 환자가 최근 10년 사이에 거의 2배나 늘었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아, 정말 무섭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녹내장 같은 경우도요. 보통 우리가 안압이 높아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병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근시가 심하면요.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어도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안압이 정상인데도요? 네, 이걸 정상안압 녹내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연구에서는 근시 때문에 눈 길이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면서 눈 뒤쪽에 시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사상판이라는 구조가 있거든요. 사상판이요. 네, 그 구조 자체가 변형이 돼서 시신경 손상을 일으키고 결국 녹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전까지 밝혀냈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근시 자체가 눈 구조를 그냥 물리적으로 바꿔버려서 병을 일으킨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시 자체가 눈 구조의 변화를 일으켜서 병을 유발하는 거죠. 와.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럼 이런 위험들을 미리 좀 알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자료들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만 40세 이후에는요. 근시가 있던 없든 상관없이 매년 안과 검진을 꼭 받으라는 겁니다. 매년이요? 40세부터? 네,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요. 특히 눈 속 신경이나 혈관 상태를 직접 들여다보는 안저검사, 그리고 시력검사, 안압검사 이런 게 중요하고요. 안저검사? 네. 왜냐하면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또 당뇨망막병증 같은 3대 실명 질환들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아, 증상이 없군요. 네. 그래서 검진을 통해서만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근시가 있다면 이런 위험이 당연히 더 높으니까 더더욱 검진에 신경을 써야 하고요. 아, 조기 발견이 정말 핵심이네요. 그럼 이미 근시가 있는 사람들은 진행을 좀 늦추거나 억제할 방법도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뭐 생활 습관 개선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네, 맞아요.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다고 나오죠. 예를 들면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좀 야외 활동을 하고, 아, 햇빛 보는 거요? 네. 그리고 책이나 스마트폰 볼 때는 한 30에서 50cm 정도 거리를 좀 유지하고, 또 한 20분에서 45분 정도 보면 잠깐씩 쉬어주고, 네, 눈 쉬어주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눈 비비지 않는 습관, 이런 것들이 성인의 근시 진행을 늦추거나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근시 예방이나 관리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이들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던데요. 뭐 특수렌즈 같은 거? 아, 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밤에 잘 때 착용하는 특수 렌즈 있잖아요. 드림 렌즈 같은 거? 네네, 드림렌즈. 네, 그런 거나 아니면 저농도 아트로핀이라는 안약을 쓰는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근시를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질환의 위험 요소로 인식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나이가 들면서 전반적인 생활 습관 점검도 중요하지만
특히 눈 건강에 정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시는 그냥 시력 안 좋은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실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질환들의 시작점일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잠재적 위험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40세부터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수다. 이 점은 정말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그리고 현대생활 환경, 디지털 기기 많이 쓰고 또 야외 활동은 부족해지고 이런 것들이 근시 유병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생활 속에서 관리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근시가 있든 없든 우리 눈은 매일 정말 많은 자극에 노출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쉴 새 없이 일하죠. 네.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눈 건강을 좀 장기적으로 지키고 또 이런 잠재적인 실명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확실한 생활 습관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괜찮습니다. 네.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당신의 미래 시력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